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어렵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상당히 더 어려운 상태가 돼 있고 지금 이제 일본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지나가서 이제 안정화 추세로 가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아직 그 끝을 모르고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일본 같은 경우는 시작도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지금 끝없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번져나가는가? 그거는 너무 안일하게 만만히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 동양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날 때 자기 나라에서는 이제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만만하게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현실이 다가오니까 이것이 이제 급속도로 번져나가니까 말 그대로 산불처럼 번져나가니까는 어떻게 이제 할 줄 모르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결국 나비론 효과와 마찬가지로 나비가 날개짓을 하게 되면 나비가 날개짓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미비하게 굉장히 그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나비가 태풍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태풍을 맞이했을 때 이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나비가 날개짓 할 때는 위기의식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 태풍으로 만들어냈을 때 그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그 나비에서 태풍으로 번져가고 있는 그 추세고 일본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네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각 국가 간의 문제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수가 되고 중수가 되고 고수가 된다라는 거는 하수가 되는 거는 하수는 날개짓 하는데 나비 효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비가 날개짓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옆에서 느꼈을 때 굉장히 미미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나비는 태풍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심으로서 날개짓을 하게 되면 나비가 태풍을 그 만들어내는데 내가 욕심으로 날개짓을 할 거냐, 원심으로 날개짓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태풍이 재앙이 오기도 하고 행운으로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미비한 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그 마음, 그 모양, 은 굉장히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찮은 것이 누적이 되면 결국은 태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수 같은 경우는 왜 자기가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없는가. 결국 자기는 미비한 그 날개, 비록 그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은 창대한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내가 끝을 창대하게 만든다라는 건 태풍을 만들어내는 건데, 내가 이 미비한 그 행동, 현재 원심으로서 행동하느냐, 욕심으로 행동하느냐. 그러면 원심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행운의 태풍을 내가 맞는 거고, 욕심으로 내가 날개짓을 하게 되면은 재앙의 그 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날개짓은 미묘하니까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수들은 마지막에 그 태풍을 재앙으로서 맞고 말년에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비의 그 날개짓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원심을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원심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결국 행운의 태풍을 맞이해서 의식주가 안정이 되고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는 것처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의식주가 안정이 되고 또 의식주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부자가 됐더라. 그래서 이러한 형국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계속 나비는 나비의 역할로서 계속 원심으로서 날개짓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내가 당장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은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그 음식을 만듦으로 해서 내가 고객에게 진짜 이 맛있는 음식을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한다라는 차원에서 음식을 만들게 되면 원심으로서 내가 음식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고객을 감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가 정성을 들여서 식자재도 신선한 거를 쓰고 조금 이게 신선하지 않는 거는 그냥 버리고 그리고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맛있는 그러한 음식을 대접을 할까 이런 마음으로서 음식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싱싱하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아까워서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고객에게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그 고객은 맛있는 맛을 느끼지 못하고 대중적인 맛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단골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심지어 욕심이 가득 차서 예를 들어 음식을 하게 되면 재활용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 음식으로서 그 고객을 대하고 그 고객이 또 오기를 바라고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거는 욕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음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원심으로 가지고 신선한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음식을 그 고객에게 대접을 할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운을 쓴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계산이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많이 팔아가지고 부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쪽박을 찰 수가 없고 그 재앙이 태풍과 같아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손해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옷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옷 장사를 하는데 그 옷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옷들을 이렇게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고객이 좋아하는 옷들을 주로 이렇게 해서 가격도 적당히 해서 서비스를 친절하고 청결하게 이렇게 내가 고객을 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객은 다시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기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내가 뭐 미용을 하든 네일 아트를 하든 마사지를 하든 그 업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저녁에 이제 그 배달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얼마만큼 내가 따뜻한 음식을 이렇게 그 제공할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내가 만들어 놔야지 되는데 나는 여기서 만들어 놓고 배달 음식이니까 어차피 그냥 대충 만들어서 이렇게 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그런데 개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음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제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 내가 어떠한 그 기술을 가지고 기술로서 고객을 응대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만큼 그 정성을 들이느냐, 내가 원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들이느냐, 이거는 나비 효과예요. 그러면 내가 그 정성을 들여도 되고 안 들여도 돼요. 내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고객에게 그 싸고 좋은 거를 그냥 대접을 하고 싸고 좋은 거를 이렇게 내가 판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나비 효과처럼 미비한 거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신경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 끝에 재앙의 태풍을 맞는 거고 신경을 쓰는 사람은 끝에 태풍을 맞더라도 행운의 태풍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비 효과에 대해서 많이 이론적으로 이제 그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사소하고 미비하지만
인간은 자기 스스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데 내 하나의 미비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비하지만 그 미비한 거라도 내가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여야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미비한 것을 놓치게 되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내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아니면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비 효과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미비하게 작동이 되는 첫 걸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아닌 행동을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먹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면 그 미비한 것이 결국은 나중에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죠. 재앙의 태풍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리고 아직 일본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것이 다 자기네 국익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그 욕심을 부린 것만큼 자기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난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진실과 거리가 먼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되는 사람은 결국 진실에 가깝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지 태풍을 만들어서 큰 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출발을 해야지 되는데 그 새롭게 출발하지 않고 그냥 현재는 불경기니까 나만 불경기가 아니고 남들도 다 불경기다. 그래서 이 불경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손해봤던 거를 나의 욕심에 의해서 욕심으로써 그 손해를 이렇게 메꾸려고 한다면 그거는 절대 메꿀 수가 없고 오히려 재앙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경기가 어렵더라도 원심을 가지고 내가 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손해본 거를 나중에 더 폭발적으로 그 손해를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다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분이 이제 그 야채 가게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야채 가게를 진짜 말 그대로 미비하게 시작을 했어요. 미비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 야채를 하나하나 이렇게 야채는 오전에 예를 들어 상품을 도매시장에서 가지고 오면 오후가 되면 시들거나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파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계속 오전에 도매시장에서 갖고 와서 오후에 시든 거는 과감하게 다 버렸어요. 과감하게 다 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저 집은 신선한 야채만 판다라는 그 인식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장사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크게 대형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내가 지금 비록 조그맣게 작게 지금 뭔가를 하고 있지만 내가 나의 정성으로 인해서 고객에게 신뢰를 주면 그 신뢰는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손해를 봐야지 돼요. 이득을 처음부터 보려고 한다면 아까워서 그거를 다시 재활용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고 지금은 내가 비록 손님을 위해서 버리고 손해를 보지만 내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손님들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찾아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는 나비는 굉장히 미비하지만 끝은 엄청나게 창대해지고 행운의 태풍을 몰고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내가 시간이 문제지 지극한 정성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행운의 태풍을 맞이할 수 있는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준비가 돼 있다면 행운의 태풍을 내가 받을 것이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국 재앙의 태풍을 내가 맞을 수밖에 없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